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아이고, 2시간 전이 아니네요. 어제는 미국 세션 중반까지 보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사실 트레이더들 중 한 주의 손익을 빨리 확정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금요일 오전장까지,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요, 트레이딩을 하고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장 초반 1시간 이후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이 현물 매수가 스테디하게 그러니까 들어와갖고 마감 30분 전에 뭐 엑시트 롱 걸어놓고 퇴근해도 마음이 되게 편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 분위기와는 달리 유럽은 참 흉흉했죠. 자, 오늘도 아시아 시장부터 금융시장 리뷰 들어가 봅니다. 스타트! 아시아 세션은 이 주말을 앞두고 롱 심리가 전혀 살아나질 못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묻지마 매도가 나오지는 않았죠. 이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것은 변동성이 뜨질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잔존이를 감안한다면 이 옵션 프리미엄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옵션 프리미엄이 왜 생길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어떻게 언론에서 이런 얘기하죠.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 개인이 콜옵션에서 물타기 매수를 했습니다. 또는 지수가 상승하는데 개인은 풋옵션에 몰려 있었습니다. 몰려서 대량의 풋옵션을 물타기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종종 언론에서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 믿고 걸으셔도 됩니다. 물론 옛날에 비해서 옵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주식 시장 그 자체에도 이제 할 얘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옵션 시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이 옵션 시장은 전적으로 마켓 메이커들의 영역입니다. 마켓 메이커 이외에는 전부 다 수동적인 투자 주체입니다. 즉, 옵션 시장에서 개인이 콜을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마켓 메이커들은 매일 또는 매 시간마다, 매 초마다 이 리스크의 아페tit, 그러니까 이제 그 리스크의 선호를 표현합니다. 즉, 옵션 시장에서 매도가나 매수가 그걸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그 비드 오퍼 스프레드를 갖다 대는 것을 내가 시장에 대한 어떤 위험 선호도가 높다 그러면 매도를 더 세게 눌러버려요. 그리고 뭐 시장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매도를 위로 올려놓습니다. 즉 리스크 아페tit 그것에 따라서 이 옵션 시장의 마켓 메이커들이 호가를 대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옵션 가격이 변동성이 내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을 마켓 메이커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럽 시장도 그래요. 유럽이 오늘 그 현물 기준으로는 하락을 했어요. 그러나 선물 기준으로 오늘 종가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변동성은 크게 빠졌습니다. 지금 그 S&P 500 변동성 선물 그러니까 12월물이 31.20포인트예요. 그리고 스탁스는 27.40이에요. 물론 이제 스탁스 변동성은 저기 월물이 좀 빠르긴 하지만 어쨌든 변동성 자체는 지금 시장이 계속 폭락할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개인이 아니다. 전적으로 마켓 메이커라는 기관들이 만들어내는 가격이다. 그래서 마켓 메이커들이 지금 시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설마 제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옵션 트레이딩을 현역으로 하시거나 또는 금융공학에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근데 어쨌든 옵션 시장에 대해서 개인들이 뭘 해서 시장이 움직인다, 개인들이 이런 거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아무튼 이 아시아와 일본은 나름 시장이 버텼습니다. 그런데 홍콩은 또 그러지 않았죠. 홍콩은 다음 주 화요일이 9월물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제가 주 초반에 홍콩 증시에 롱을 잡기 좀 괜찮은 가격대가 왔는데 콜 감마가 살아날 수는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콜옵션을 사긴 부담스럽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젠 콜옵션을 살만한 이제 환경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밖에 거래가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옵션으로 롱을 담으면 잔존일 부족이 너무 부담스럽죠. 또 선물로는 롱을 담아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콩 증시가 아주 기나긴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증거금 묶이는 것도 문제지만 델타에 노출되는 것 이것도 스트레스죠. 왜냐면 델타가 오픈된 상태에서 롱이든 숏이든 오픈된 상태에서 포지션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해지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잘라낼 방법도 없고 그건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지수가 이번 주 내내 솔솔 밀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리스크와 프로핏은 페이오프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몸빵을 해야 돼요. 아이고, 이거 트레이딩 룸에서 쓰는 그 쌍스러운 말을 써서 죄송한데요. 참 와닿는 말 아닌가요? 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리스크를 지라는 것. 왜냐면 리스크를 지지 않으면 수익도 없거든요. 물론 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은 포지션이 크기도 중요하지만 포지션을 들고 있는 이 타임 프레임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 포지션을 잡았는데 뭐 포지션 크기는 절대로 작은데 이걸 한 달 동안 끌고 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또는 일주일, 하루도 못 끌고 가겠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익숙한 타임 프레임이 되게 짧은 겁니다. 그래서 포지션 자체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포지션을 들어가고 나서 버틸 수 있는 시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튼 저는 홍콩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롱 포지션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는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럽 볼까요? 유럽은 정말 그 코로나 때문에 지수가 그렇게 밀렸을까요? 저는 이제 트레이드의 관점에서 보면 전일 유럽 시장들이 종가상으로는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매수가 들어와서 상승한 게 아니라 매도자들이 청산을 해서 자율반등한 거다. 매도자들이 없어져서. 그래서 오늘은 이 자율반등 이후에 매수로 계속 이어질 것인지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전혀 힘이 없었습니다. 매도자들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힘이 없는 경우에는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오전장 내내 이제 흘러내렸는데 제가 이제 메인으로 활동하는 시간대가 그리니치 민타임, 그러니까 GMT 제로입니다. 예. 그래서 유럽 시장 특징을 보면 이 장중에 저점을 언제 찍느냐, 점심 먹고 나서 한 36분쯤 그때 찍어요.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오후 한 8시 36분쯤 되겠네요. 이 유럽 시장을 잘 관찰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맞아, 그 시간에 저점 잘 찍더라. 또는 고점도 잘 찍더라. 그런데 이제 고점보다는 저점이 더 잘 찍는데요. 그게 왜냐면요, 이 유럽 애들이 점심을 길게 먹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 사무실 돌아와서 30분 동안 고민을 합니다. 근데 도저히 못 참겠다 싶으면 한 36분쯤에 손절을 하더라고요. 아주 희한합니다. 아무튼 어제는 이제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이제 손절이 나왔는데 이 독일 닥스 기준으로 12,300선은 이 숏을 정리할 자리지 숏을 애드할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시가 대비 거의 2%가 마이너스 2%가 스트레이트로 빠졌는데 상대적으로 미국 지수 선물들은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변동성도 그렇게까지 상승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뭐 코로나 이슈를 진짜 밀렸다고 하면 어떤 리스크 오프 인덱스들이 쫙 튀었어야 되는데 전혀 튀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런 건 뭐냐? 그냥 지수가 매수자들이 없어서 그냥 매수자들이 물린 애들이 에이 모르겠다 하고 다시 밀어버린 겁니다. 흘러내린 것 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불쌍한 양들이라고 하죠. 아무튼 이제 이런 불쌍한 양들은 늑대에 의해서 잡아먹힙니다. 어쨌든 유럽 세션 마감 이후에 미국이 계속 상승을 해서 끝났고, 그리고 현물 기준으로도 현물 마감 이후에 유럽 세션의 그 유럽 지수 선물들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기록된 닥스 12,310포인트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혹시 이 자리에 오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롱을 잡을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간단하게 볼게요. 미국 본장 1시간 전에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이 8월 내구재 수주와 핵심 내구재 수주입니다. 이 코어 드러블 굿즈 이게 0.4% 증가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컨센서스 대비로는 굉장히 나쁘게 나옵니다. 그런데 시장 반응이요? 전혀요. 아예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미국 증시를 움직이는 것은 전적으로 수급 요인이지 경제 지표를 보고 액션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61선을 기준으로 매도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매도자들은 저 아래서 롱 포지션을 취한 애들이 충분히 이제 이익 실현하고 뭐 빨리 북클로징 하겠다 그런 애들이 매도를 하고, 또 61선에서 아니다 이 자리는 그래도 지금 상승장으로 본다면 적극적으로 담아야 될 자리다, 이런 현물 매수자들이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종목으로는 보잉 같은 게 올랐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개인이 샀겠죠. 그러나 대형주들 이런 것들은 기관들이 산 거예요 오늘. 그래서 어쨌든 61선을 중심으로 계속 공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트레이딩 바이 구간에서는 경제 지표가 이 맥을 못 쳐요. 제가 경제 지표 제일 중요하게 꼽으라는 거를 얘기하면 ISM 제조업 지수 월초에 발표되는 거,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 있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논팜 페이럴, 그리고 물가 지표 뭐 코어 CPI, CPI 이 정도인데
다음 주 목요일에 ISM 제조업 지수 나오잖아요. 그때 시장이 한번 경기 지표에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무튼 미국 시장은 유럽이 이제 본장 시작 후에 스트레이트로 하락하니까 지수 선물들이 함께 빠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기록한 저점권대를 깨지는 않았죠. 그리고 본장 시작하려고 미국 본장 시작하려고 하니까 현물 호가들 다시 올라오니까 더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본장이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롱숏 공방전이 펼쳐졌는데요. 여기서 잘 보면 시장 제가 마켓 뎁스 모니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 바닥권에서는 매도가 안 나와요. 올라오면 때릴 게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밀면서 때릴 게 이것도 아니었고 그냥 올라오면 스팟으로 팡 때립니다. 그럼 이제 마켓에서 이제 숏 액션이 딱 나오니까 호가가 쫙 빠지잖아요. 근데 이때 현물 매수 호가가 있으면 이렇게 쫙쫙 받쳐 올리면서 올라갈 텐데 처음 1시간 동안은 현물 매수 액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1시간 동안은 그냥 롱숏 공방전이 엄청 있었습니다. 이럴 땐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아니면 자기가 이제 컨빅션이 있다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포지션을 잡고 그게 이제 넘어가면 이제 스탑을 걸고 이제 뒤집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1시간 동안은 그냥 치고받고 나오다가 1시간 뒤에 변동성이 죽기 시작하면서 현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실 1시간 동안에 그렇게 장초반 1시간 동안 그렇게 치고받고 하면 변동성이 오르거나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변동성 너무 고평가다 지금. 지금 이 정도 변동성이라면 시장이 막 3%씩 빠져야 되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는 시장이 그렇게 빠지지 않다. 그리고 현물 매수가 간헐적으로 며칠에 한 번씩은 꾸준히 들어오거든요. 이런 거 보면 변동성 지금 굉장히 고평가예요. 그래서 1시간 뒤에 변동성 죽으니까 아주 현물 매수가 그냥 닥치고 쭉 들어옵니다. 당연히 뭐 매도자들 다 손절했죠. 그래서 장마감까지 끝까지 매수가 들어왔고요. 자, 이제 시장 총평을 하면 역시 이 나스닥은 한 주 내내 62평선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아시아와 유럽은 상대적으로 크게 약세였기 때문에 다음 주에 미국이 조금만 더 위로 돌려는 액션을 보여줘도 이 아시아와 유럽은 상대적인 반등 강도가 클 것으로 봅니다. 원래 이런 경우에 이 콜옵션 매수를 검토해 볼 수는 있는데요. 이 아시아가 휴일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고 했죠. 또 유럽은 아직은 월물 초라서 이 콜옵션 감마가 살아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역시 옵션을 사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아직 시장을 이 컨빅션 콜을 롱으로 이렇게 부르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여전히 약세장으로 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에 9월 22일, 24일, 26일에 나스닥 현물 매수가 기관들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거는 분명히 61선이 중요한 이 매수 자리다. 이런 걸 증명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다음 주에는 여전히 이번 주와 같이 트레이딩 바이 구간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방향성은 롱, 그러나 먹튀로 대응하자. 이 정도입니다. 참 제가 계속 채권 시장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채권 시장에는 할 얘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10년 팁스 물가 연동체 살짝 빠지는 것 외에는 뭐 의미 있는 수준이 변화 없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에 옵션이 정석 기본편 1-3 올라갑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쉐린,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 수고하셨어요.